잠깐만요. 삽을 들기 전에 시들어가는 토마토 식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잎은 부서지기 쉬운 낡은 종이색으로 변했고 줄기는 흙 쪽으로 축 처져 있으며 지난주 활짝 피었던 꽃들은 영원히 꽃잎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이것을 장례식으로 여기고 식물을 뽑아내 패배의 한숨과 함께 퇴비더미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료 산업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식물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양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식물이 토양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한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농부들은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무료 재료를 사용하여 수십 세대 동안 이러한 식물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이 48시간 기적의 치료법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들이 특허를 낼 수도 없고 로고를 붙일 수도 없으며 수익을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기업도 바나나 껍질로 돈을 벌 수 없지만 그 껍질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의 정원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영양소 하나하나를 주방에 있는 5가지 무료 액체 비료를 사용하여 단 48시간 만에 시들어가는 식물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학 토양연구소에서 측정하고 전통 농부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치료법이지만 거의 모든 가정 정원사가 작동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흔한 양파를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양파 껍질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수프에 들어갈 하얀 구근이 아니라 항상 벗겨져 버려지는 건조하고 갈색의 종이 같은 껍질입니다. 오랫동안 쓰레기로 여겨졌던 이 바깥층은 농산물 코너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가장 농축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용량과 함께 퀘르세틴이라는 보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붉은 와인이 사람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퀘르세틴은 식물 내부에서 방패 역할을 하여 혹독한 여름 태양으로부터 잎을 보호하고 곰팡이 감염 확산을 늦추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동안 식물의 내부 화학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이 건조한 껍질을 흙 속에 직접 묻음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는 지점입니다. 그 방법이 결국 효과가 있더라도 섬유가 분해되는데 몇 주가 걸리고 영양소가 방출될 때쯤이면 지상 위에 굶주린 식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제에 숨겨진 비결은 물에 있습니다. 마치 티백이 뜨거운 컵에 색과 향을 방출하는 것처럼 물이 식물 조직에서 미네랄을 추출합니다. 단순히 건조한 양파 껍질 한 움큼을 1리터짜리 찬 수돗물 병에 넣고 실온에 두세요. 24도와 48시간 이내의 물은 짙은 호박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미네랄과 퀘르세틴이 액체에 완전히 용해되었다는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노랗게 변하는 토마토나 힘들어하는 고추 식물의 뿌리 근처에 부어주면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체는 퇴비화 과정 없이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내에 줄기는 두꺼워지고 새로운 잎이 더 짙은 녹색으로 나오며 꽃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비료 회사는 양파 껍질 차를 특허내거나 로고를 인쇄하거나 한 상자 $9에 팔 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는 이것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이 강력한 방법이 주류 원예조원에서 사라진 진짜 이유입니다. 양파 껍질 엘릭서가 식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반면 다음 재료는 식물에 전혀 영양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매일 밤 가정에서는 쌀을 씻은 후 탁한 물을 하수구에 버립니다. 이 남은 액체가 현미경으로 연구된 가장 강력한 토양 처리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막 끓인 쌀뜨물은 전분, 비타민 B 그리고 미량의 철분과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 약간만 유용합니다. 거의 모든 초보 사용자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이 신선한 물을 식물에 바로 붓고 극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물을 뚜껑 있는 병에 담아 실온에 3월 5일 동안 두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약간 신냄새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했다고 오해하고 버리겠지만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신냄새는 미생물 증식의 명백한 신호이며
젖상균과 야생 효모가 액체를 점령했음을 증명합니다. 1980년대에 일본 농업과학자 히가테로 박사는 유효 미생물 (effective microorganisms)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이 발효된 쌀뜨물에서 자연적으로 무료로 나타나는 바로 그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이 발효된 액체를 밭에 뿌리면 설탕과 전분이 거대한 잔치 역할을 하여 토양 미생물군을 깨우고 유익한 미생물 개체수를 단 일주일 만에 3배로 늘립니다. 이 처리 후 건강한 토양 한 티스푼에는 10억 개 이상의 살아있는 유기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식물에게 단일의 일시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효과적으로 식물을 위한 기능적인 주방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발효된 쌀뜨물은 토양에 닿기 전에 일반 물과 약 1:15의 비율로 섞어야 합니다.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면 산성이 너무 강하여 특히 묘목의 연약한 뿌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희석하면 생장기 동안 매주 토양의 생명을 깨울 만큼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쌀뜨물이 흙을 깨우는 동안 무너지는 식물은 흙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실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다음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냉장고에는 잊혀진 토마토, 시든 상추, 멍든 오이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쓰레기통이나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지 못하는 퇴비통으로 버려집니다. 그러나 비밀을 아는 정원사는 이러한 녹색 채소 찌꺼기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질소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학은 1840년대에 유스투스 폰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식물의 성장이 가장 부족한 단일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나무통이 가장 짧은 판자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모든 뒷마당 정원에서는 질소가 그 부족한 판자이며, 녹색 주방 찌꺼기는 낮은 탄소 질소 비율 때문에 질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숙 토마토와 시든 채소를 5갤런 양동이에 으깨어 물로 덮고 접시로 눌러 물에 잠기게 한 다음 약 2주 동안 발효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를 분해하여 질소 광물화라는 과정을 통해 갇힌 질소를 액체로 직접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퇴비 더미보다 물에서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최종 액체는 어둡고 탁하며 강한 흙 냄새와 톡 쏘는 냄새를 풍기는데, 이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많은 정원을 망치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열광적인 정원사들이 이 액체를 옆면 살포로 잎에 직접 뿌리거나 희석하지 않고 묻는 것인데, 이는 잎에 닿자마자 태우고 회복 불능으로 뿌리털을 파괴하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이 방법은 오직 찌꺼기 액체 1대 깨끗한 물 30회 올바른 희석 비율로 토양의 뿌리 영역에만 적용될 때 작동합니다. 406월 6일 이내에 연한 잎은 2단계 더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잎 겨드랑이에서 새싹이 돋아나며 월요일에 죽은 것 같던 식물이 토요일에는 새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질소가 즉각적인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어가는 식물은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동시에 5에서 6가지 영양소가 다양한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제에는 단일 재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은 음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포괄적인 주방 칵테일이 존재하며, 이는 거의 모든 결핍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이 레시피는 꽃 피는 데 필요한 칼륨을 공급하고 물기 많고 갈라진 과일을 예방하기 위해 바나나 껍질을 사용하며 꽃 썩음병을 막는 데 필요한 탄산칼슘을 공급하는 곱게 으깬 달걀 껍질도 함께 사용합니다. 또한 사용한 커피 찌꺼기가 필요한데, 이는 수십 년 된 인터넷 속설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사용한 커피 찌꺼기는 산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학 토양 연구소에서는 사용한 찌꺼기의 pH를 거의 중성인 6.2와 6로 측정하는데, 이는 정원 흙을 극적으로 산성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토양 질감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지렁이에게 먹이를 주며 질소를 서서히 방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혼합물을 조음에서 탁월함으로 끌어올리려면 마그네슘을 공급하기 위해 앱솜 소금 한 스푼을 추가합니다. 마그네슘은 모든 엽록소 분자의 중요한 중심이며, 마그네슘 부족이 실제 원인이라고 정확히 진단했다면 녹색 잎맥과 함께 노랗게 변한 잎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마지막 중요한 재료인 흑설탕 당밀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거의 어떤 원예 웹사이트도 이것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어두운 시럽은 비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위한 순수한 먹이이며 몇 시간 내에 박테리아 개체수를 증식시키는 저녁 식사 벨 역할을 합니다. 이 미생물 촉마에 없이는 남은 껍질과 껍데기가 물속에 앉아 3주 동안 지루하게 천천히 분해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따뜻한 물 1갤런에 흑설탕 당밀 1스푼과 함께 섞어 뚜껑 있는 양동이에 담아두면 과활성 미생물이 단 3주 5일 만에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그 한 숟가락의 당밀은 쓸모없이 느린 비료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활성 박테리아에 살아있는 배양액으로 가득 찬 즉각적인 광범위 구제, 토닉 사이의 문자 그대로의 차이입니다. 주방 칵테일이 현대의 남은 음식들을 다루는 동안 모든 슈퍼마켓 재료보다 오래된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913년 하버 보시 공정이 세상을 먹여 살렸지만 흙의 미생물 생명을 서서히 굶주리게 한 합성 질소를 발명하기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어가는 정원을 진정으로 소생시키려면 거대한 티백 또는 걸음차라는 오래된 방법이 여전히 어떤 합성 버전보다 뛰어납니다. 닭, 소 또는 토끼의 묵은 건조걸음 한 삽을 낡은 베개 커버나 삼배 자루와 같은 다공성 자루에 넣고 20리터 물통에 3일 5일 동안 담가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용해성 질소, 인, 칼륨 및 미량 미네랄을 물로 천천히 추출하는 동시에 고체 물질과 잡초 씨앗을 자루 안에 안전하게 가둡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많은 정원을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는 신선한 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거름은 암모니아와 병원균으로 가득 차 있어 단 48시간 만에 묘목 한 줄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거름은 이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숙성시켜야 하며 만들어진 차는 연한 아이스티 색깔, 절대 깨끗한 물, 10 정도로 엄격하게 희석한 후에야 한 방울이라도 정원에 닿아야 합니다. 더욱이 고대 농부들은 이것을 시원한 이른 아침이나 해 지기 1시간 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한낮의 열기는 뿌리가 질소를 흡수하기 전에 질소를 증발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양파 껍질 엘릭서든 발효 쌀뜨물이든 채소 소화액이든 주방 칵테일이든 숙성 거름차든 핵심 원칙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죽어가는 정원이 생명을 되찾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투입물입니다. 다음번에 토마토 식물이 노랗게 변하거나 고추가 생산을 멈추면 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왜냐하면 치료법은 아마도 이미 여러분의 쓰레기통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해결책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시험해 볼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식물을 계속 잃고 있는 동료 정원사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이 고대의 지식을 살려 산업이 묻으려 했던 과학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구독해 주세요.